필기사 필기대비 300제 제어공학 영상 준비됐습니다. 자, 본 영상은 이 문제 하나 풀면 10개 풀 수 있다. 이런 문제와 자주 나오는 문제를 갖다가 선택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만나는 문제, 자동 제어, 추치 제어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일단은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서 이런 거 기억나셔야죠. 자동 제어를 갖다 분류하면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제어량에 따른 분류, 기억난다. 제어량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해당되는 목표값에 따른 분류, 이렇게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일단은 추치제어, 본 문제의 추치제어는 목표값에 따른 분류죠. 자, 들어가기 전에 제어량에 따른 분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제어량에 따른 분류, 우리는 보통 정상적인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이걸 노래로 접근합니다. 바로 위치방위 자세는 서보이고요. 속도 전압 주파수 자동 조정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공정 제어 있고요. 거기에는 온도 압력, 애기 농도 있지요. 자, 선생님들이 어떤 길을 배려놨는데 하나 확인합니다. 자, 일단 제어량에 따른 분류는 그래, 방금 노래에서도 얘기했듯이 서버기구 있어. 서버기구 안에는 뭐가 있냐? 위치 방위 자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암기할 때 네, 이 지방이 자세는 서버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전압 주파수 요 정도만 하면 되죠. 속도 전압 주파수 자동 조정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공정 제어 있고요. 공정 제어 있고요. 거기에는 온도 압력, 애기 농도 있지요. 하시면 제어량에 따른 분류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 문제에 해당되는 거 추치 제어에 속하지 않는 건데 이거는 목표값에 따른 분류거든요. 목표값에 따른 분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정치 제어 그리고 추치 제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나누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냐 안 변하냐. 일단은 정치 제어가 바로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일정하다. 그럼 너는 추치 제어는 당연히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자, 요거는 됐죠.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안 변한다에 들어서 정치, 추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다시 쓰면 정치 제어도 단독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누굽니까? 바로 정치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 다음 중 정치 제어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정치하면 국회의원 떠오르죠. 국회의원이 보통 선거할 때 나 보통 사람, 보통사는 뭐라 그러냐면 자연인이라고 해서 자여인, 나 보통 사람. 여의도에 보내주시면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는 보통 사람, 자동 조정. 그 다음에 연속식 압연기, 이런 게 정치 제어의 대표 선수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치 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쉬운 말로 일정하다. 이 캐치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치구나. 암기하셔야 돼요.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자여인. 나는 보통 사람인데 여기도 가게 되면 보통 사람이 뭐죠? 프로가 되는 거죠.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다음 중 자동 제어의 식구가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정치 기억하면서 나 보통 사람, 자연인은 정치하면 프로가 되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추치 제어 한번 봅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추치 제어를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추치 제어. 자, 추치 제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아들, 딸, 동생, 추종 제어. 두 번째, 프로그램.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율 제어, 이렇게 3총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추종도 마지막에 추종 제어야겠죠. 여기도 프로그램 제어. 근데 핵심만 좀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답은 나왔죠. 다음 중 추치 제어의 식구가 아닌 거 찾아라. 추종, 프로그램, 비율. 그러면 추종, 프로그램, 비율. 그럼 답은 일단 뭐죠? 1번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문제를 풀어서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테크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추종 제어의 핵심은 일단은 추치 제어니까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근데 어떻게 변합니까? 이겁니다. 바로 핵심은 목표값이 임의의 시간, 그러니까 지문에 임의의 시간 따라 변한다 나오면 우리는 재빨리 추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추정 제어의 대표 선수는 뭐죠? 군대에 사용하는 무기죠. 뭐 미사일, 뭐 아니면 뭐 유도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적 레이더 이런 것들이 미사일, 그러니까 군대에 사용하는 무기들이 바로 추정 제어의 대표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은 시간이 뭐죠? 미리 정해졌습니다. 미리 정해진 시간. 지문에서 미리 정해진 시간 나왔다. 그러면 재빨리 추치 제어의 프로그램이다. 퉁 치면 되죠. 그 다음 비율은 가능성이 좀 약합니다. 포인트가 약한데 지문에 반드시 어떤 글자? 그렇죠. 비율. 비율이란 글자 들어가면 너는 비율 제어야. 근데 가능성이 가장 약하고요. 지금까지는 보통 추정,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보너스로 그죠? 정치 제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야들은 목표값에 따른 분류고 문제 또 다른 형태 제어량에 따른 분류하면 노래 기억하면서 위치방이 자세는 서버이고요. 속도 전압 주파수 자동 조정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공정 제어 있고요. 거기에는 온도 압력 애기농도 있죠. 하시면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추치 제어 문제 확인했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방금 했던 문제의 연장이죠. 보세요. 다음 중 제어량을 여기서 말하는 제어량은 보통 출력이거든요. 제어량을 어떤 일정한 목표값 나왔죠.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가 나왔죠. 그럼 벌써 느낌 오시죠? 일정하다. 그럼 우리는 재빨리 뭐죠? 정치 제어죠. 보시면 이렇게 정치 제어 4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확인했고, 물론 아까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이 나머지 흐름들을 다시 한번 복귀시켜가지고 우리가 여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는 바로 이거죠. 자동 제어를 갖다가 우리가 방금 제어량에 따른 분류, 목표값에 따른 분류, 그리고 마지막에 동작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죠. 이거는 동작에 따른 분류인데 우리가 기억난다. 동작에 따른 분류하시면 동작에 따른 분류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영어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로 P 나오면 무슨 제어죠? 영어로 P 제어, 우리말로 비례 제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례 제어. 시험에 딱 정해져 있죠. 다음 중 P 제어 또는 비례 제어. 비례 제어에서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이 P 제어는 뭐가 발생하죠? 그렇죠. 잔류 편차가 발생한다. 다음 중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거 누굽니까? 그러면 P 제어인데 출제 이유는 따라서 잔류 편차는 영어로 offset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offset 발생, 잔류 편차 발생하면 우리가 공부로 따진다면 이렇게 하나씩 외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래, 왜 이게 기억나지? offset, 우리가 특수요원, OP요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OP요원, 우리가 특공대, OP요원. 억지로 암기하시면 되죠. 억지로.
억지로 하는데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까? 오피원. 그리고 오피원, 김건모의 핀잔. 왜 갑자기 핑계가 핀잔으로 보이지? 아, 오피원한테 핀잔 들었다 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퉁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I 제어가 있습니다. I는 당연히 적분 제어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 I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포인트가 좀 약해요. 근데 그나마 단독형 나오면 바로 P가 전류 편차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전류 편차를 제거합니다. 이거 발생이에요. 발생. 그리고 너는 I, 적분 들어가면 반대로 전류 편차 제거합니다. 좋은 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I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섞습니다. 바로 자, 들어가기 전에 D를 볼까요? D. 자, D는 당연히 무슨 제어? 미분 제어. 자, 이 미분 제어도 은근히 다른 거에 비해서 횟수가 높죠. 자, 미분 제어는 두 가지 테크닉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진동을 억제한다. 시험에 다음 중 진동을 억제시키는 기능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제어입니까? D가 딱 기억나셔야죠. 자, 이거 잠시 후에 만나기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오차가 커지는 걸 방지한다. 그래서 오차가 커지는 거 방지. 다음 중 오차가 커지는 거 방지 또는 진동을 억제한다. 그럼 무슨 제어? 영어 D도 중요하지만 우리말로 미분 제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야를 어떻게 합니까? 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딱 보니까 느낌이죠. 우리가 항상 모든 자격증 공부는 어려우시면 암기로 대신하시면 돼요. 이 암기가 처음에는 암기지만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 제어에 미 딱 보시면 미진이 여자 이름이죠. 미분은 여자 이름을 좋아해. 미진, 진동 억제. 그리고 또 뭐죠? 미호. 미호 아시죠? 미호. 그래서 오차가 커지는 걸 방지한다. 뭐지? 보기를 보니까 여자 이름 미호, 미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자, PI가 있습니다. PI는 이제 이름 생략합니다. 뭘까요? 비례 적분이겠죠. 그래서 너는 비례 적분이구나. 비례 적분 제어에 시험 나오는 카운트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씩은 들어봤죠. 뭘 개선시키죠? 그래, 정상의 특성을 개선시켜. 이런 키워드를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일부 책들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PI 제어의 특징 찾으라고 하면 요거 찾아야 돼요. 간헐 현상이 발생합니다. 간헐 현상은 안 좋은 건데 PI 제어의 단점으로 간헐 현상 발생 요거를 갖다가 찾아야 됩니다. 다음 중 간헐 발생이 아니라 현상, 간헐 현상 발생. 그래서 PI의 특징이 머릿속에서 간헐 현상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문제 나오면 뭘 계산합니까? 네, 정상 특성을 계산한다. 요 정도가 시험 포인트인데 요게 시험에 나왔을 때 좀 힘듭니다. 우리는 아시죠? 한 문제의 어떤 힘이 그죠? 59가 60을 가릴 수 있는 큰 힘이거든요. 이렇게 접근하세요. 지금 이거 공부가 아니고 어떤 느낌입니다. PI가 원래 비례 적분 제어인데 이거 발음이 P죠. P. 영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어가 틀려도 그죠? 저 새끼가 뭘 얘기하는구나 이런 느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PI 제어는 P, 블러드. 그래갖고 뭐죠? 내가 지금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건강 검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나한테 간에 혈이 있대요. 피혈. 간에 혈이 있다. P. 이러면서 PI.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PD 제어가 있겠죠. 비례 미분 제어입니다. PD 제어는 시험 포인트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중 뭘 계산합니까? 소공성 계산. 그래서 시험에 똑같은 계산인데 그죠? 정상 특성은 PI 또는 소공성 나면 PD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하나 깁니다. PD 제어는 어떤 보상기입니까? 그러면 진상보상기. 진상보상기라는 건 조금 무거운 학문적인 얘기지만 콘덴서를 설치해서 그죠? 위상을 앞서게 하는 건데 좀 어렵죠? 이 글자 그대로 명사 처리하시면 돼요. 그게 낫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그리고 그럼 여기는 그러면 PI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너는 지상보상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PI는 무슨 보상기입니까? 지상. PD는 진상. 내용이 좀 늘어났죠? 하지만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딱 보시는 순간 크게 보시면 PI와 PD가 있는데 한쪽은 진상, 한쪽은 지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때 양쪽을 다 외우시면 안 돼요. 하나만 제대로 외우고 반대는 나머지 거. 그래서 보시면 PD는 진상. 우리가 PD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큐멘터리 PD 수첩 있죠. PD 수첩은 뭐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서 사건의 진상은 뭐죠? 소궁성, 속도. 빨리빨리 개선시키는 거죠. 소궁성이라는 건 속도. 진상을 파악해서 속도 있게 개선시키는 게 누구지? PD 수첩. 퉁치면 되고 그럼 PI는 그죠? 피고 누구누구는 잡아오는 거죠. 피고 누구누구는 너는 그래도 착한 일 했으니까 정상 참작해 줄게. 피고 누구누구는 정상 참작. 정상 특성이고 그 다음에 네가 진상이면 나는 뭐죠? 지상.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자, 보기에는 못 외울 것 같지만 마음 가라앉히고 구구단을 외운다. 이런 마음을 하시면 외워집니다.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잔류 편차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offset. 그럼 뭐죠? 오피온이 나한테 핀잔했다. OP. 영어를 한글로 했죠. 비례저가 P니까 너는 오피온. 답은 1번. 가볍게 확인할 수 있죠.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4번. 전통적인 문제죠. 자, 이 전통적인 문제라면 그죠? 페루프 제역의 어떤 블록선들을 던져주고 중간에 나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요 앞에, 자, 맨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시작 포인트. 그죠? 목표값이 있습니다. 목표값. 그래서 목표값. 그 다음에 기준 입력 요소. 물론 여기에 하나 더 쓴다면 얘랑 똑같은 거죠. 기준 입력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 근데 어차피 같은 거니까 뭐 기준 입력 하나만 외워도 되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기억나십니까? 이 동그라미는 비교부죠.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기억이 난다.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1번은 당연히 동작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제어 요소. 기억나세요? 제어 요소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절부, 조작부. 자, 화면에는 조절, 조작만 썼지만 명칭, 정확한 명칭은 조절부, 조작부죠. 그리고 하나 더 좀 써주세요. 여기. 자, 요거 이렇게 좀 좁은데. 자, 좁지만 요거 우리가 무슨 양이죠? 조작량 이렇게. 그리고 제어 대상이고 뭐 굳이 하나 쓴다면 여기에 이제 뭐죠? 시험에 큰 의미가 없는 외란.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은 제어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블럭선들을 가볍게 작성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자, 우리는 이 그림에서 이 부분 목표값을 빼고 쭉 가서 제어 대상 앞에 이렇게까지. 요 파란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영역을 뭐라고 하죠? 제어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 한 문제를 기억해서 10개를 맞히자. 자, 지금 이런 게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음 중 이 파란 영역 안이 제어 장치라 했죠. 다음 중 제어 장치가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제어 장치가 아닌 거 누구예요? 제어 대상이죠. 이런 식의 암기하는 게 어떤 느낌이고 이게 약하다 그러면 제어 장치가 글자 수가 4개지 않습니까? 보시면 글자 수 4개가 제어 요소하고 제어 대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어 요소는 우리 식구니까 아닌 거는 글자 수 4개 있는 거
제어 대상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항상 중요한 건 정석이 곧 뭐랄까 빠른 길은 아니거든요. 암기를 해서 이해가 따라오도록 이런 것도 공부하는 방법이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접근할까요? 목표 값 기준 입력 요소 신호 비교부 리듬 타야 돼요. 목표 값 기준 입력 요소 신호 비교부 다음은 동작 신호 제어 요소 두 가지가 있지요. 거기에는 조절 조작 두 가지가 있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목표 값 기준 입력 요소 신호 비교부 다음은 동작 신호 제어 요소 거기에는 조절 조작 두 가지가 있고요. 다음은 조작량 제어 대상 외랑과 제어량 피드백은 검출부 하시면 에어지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약간의 어떤 그 좀 부끄러움은 있지만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부끄러움은 뭐 제목이니까 이게 선생님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노래는 못 부르지만 의미는 전달할 수 있죠. 이런 겁니다. 목표 값 기준 입력 요소 신호 비교부 다음은 동작 신호 제어 요소 여기에는 조절 조작 두 가지가 있고요. 다음은 조작량 제어 대상 외랑과 제어량 피드백은 검출부 하시면 끝. 자, 그럼 문제 봅니다. 1번 여기 동그라미 다음 비교부 다음이죠. 동작 신호 답은 4번 가볍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그래 1번 물었습니다. 아까랑 그림 똑같은데 위치만 바뀐 거죠. 자, 정리합니다. 목표값 기준 입력 요소 신호 비교부 다음은 동작 신호 제어 요소 거기에는 조절 조작 두 가지가 있고요. 다음은 조작량 제어 대상 외랑과 제어량 피드백은 검출부. 그럼 여기는 당연히 조작량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대표로 이 문제를 기억해서 파생되는 게 많죠. 다음 중 제어 대상에 주는 양 누굽니까? 당연히 1번 조작량 들은 거죠. 아니면 제어 요소에 들어가는 신호 누굽니까? 그러면 동작 신호. 여러 가지 문제를 이 그림만 암기하시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겁니다. 요거 보시면 조금 무거운 문제인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는 물리계 형태의 문제인데 이 물리계를 갖다 뭐죠? 전기계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맞추는 게임인데 우리는 한 문제를 풀고 여러 개를 풀자 이런 전략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요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병진 운동이에요. 물리계의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있는데 이 보이시는 그림은 병진 운동이죠. 자, 병진 운동에서 지금 원래 3개가 있는데 2개만 나왔어요. M하고 K. 그러면 뭐가 빠졌냐면 여기에 이런 거 있죠. 마찰계수. 지금 보시는 문제는 마찰계수가 빠져 있습니다. 보통 마찰계수는 출제원에 따라서 B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F라고 하는 분 계시는데 뭐 일단 여기서는 B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응되는 거 일단은 자 찍습니다. 보시면 물리계의 병진 운동을 전기계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건데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K하고 M이 직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뭐죠? 직렬. 근데 에브리 몽땅 직렬이라 별 도움 안 되죠? 자, 그 다음 뭐냐면 K하고 M 소자 요소가 2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뭐죠? 2개. 근데 4번은 RLC니까 3개짜리니까 해당 없겠다. 일단 4번은 탈락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가? 일단 이왕 온 김에 정석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때 요 F라는 건 포스, 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동한 거리, 뭐 변인데 보통 X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Y 나왔죠. 뭐 관계없어요. F는 힘이고 너는 변이. 그럼 여기서 F가 바로 입력이고요. 너가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즉
F가 입력, Y가 출력이야. 포스가 입력이다. 그죠? 자, 이거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FT 힘은, 자, 첫 번째 눈에 M 보이시죠? 질량은 움직일 때 옆에 가속도가 납니다. 보통 가속도는 A라고 하거든요. 자, 이때 가속도의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쓰시면 M 옆에는 A인데 가속도라는 건 속도를 미분한 거거든요. 좀 머리 아프죠? 속도는 벨로시티 V라고 해요. 그러면 한 번 더. 속도는 바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변이를 한 번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dt분의 d, 여기서는 y죠.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 a 대신에 m은 그대로 있고 바로 요게 a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합치면 암산 되시죠. 그래. dt 제곱 d 제곱 yt네. 이렇게 m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구나. 어려운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없지만 마찰 개수가 있습니다. 마찰 개수는 없는 거니까 가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V예요. 마찰 개수 옆에는 속도 개념 V입니다. 그럼 아까 속도는 dt분의 dyt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옆에는 그래 dt분의 dyt야. 오. 자, 그리고 플러스 K가 있죠. K는 스프링 상수예요. 너는 스프링 상수. 정상적인 수업을 들어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스프링 상수 옆에는 변이 K, YT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X면 XT, Y니까 YT입니다. 오, 자,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뭐죠? 라플라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좀 지우고, 자, 지울 겁니다. 지우고 이 자리에 라플라스 넣을게요. 라플라스 할 때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소문자, 대문자 바꿔주고요. S 2차 미분은 뭘로 바뀌죠? S제곱, M, S제곱, 뭐 YS. 그 다음에 이거는 없는 건데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집어넣는다고 하시면 BS, YS, 마지막은 KYS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전달함수 갑니다. 전달함수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이제 화면 위에 쓸게요. 그냥 확인만 하는 거니까. 전달함수는 뭐죠? 입력분의 출력. 입력 누구예요? F. 글자만 쓸게요. 그 출력은 Y. 자, 그러면 F에 관한 식구 분자, Y에 관한 식구 분모죠. 그럼 보세요. F에 관한 식구는 옆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1. 그럼 여기는 1. 그리고 나머지 Y에 관한 식구니까 Y를 뺀 나머지. 그러면 뭐예요? M, S 제곱, BS 플러스 K. 그래서 아마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올 때 보기에서 그저 분모에 MBC 말고 MBK 찾으면 병진운동의 전달함수다. 이렇게 뭐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MBK 전달함수가 아니고 이런 그림이 있을 때 더군다나 마찰 개수가 빠졌죠. 이런 그림이 있을 때 나의 대응되는 해로움을 왔습니다. 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 됐죠? 요거 이제 지울 겁니다. 됐죠? 자, 지울 거예요. 자, 우리는 화면을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O, L, L, M, J. 자, 이때 L은 전기계의 인덕턴스고요. 물리계의 질량, 물리계의 간성 모멘트거든요. J는. 그래서 그러니까 N쪽은 전기계고 오른쪽은 물리계예요. 그래서 L, M, J. 그 다음에 똑같이 할까요? R, B, B, C, K. 우리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도대체 무슨 암호입니까? 이런 거예요.
LMJ인데 요 사선 나눈 이유는 N쪽이 전기계, 오른쪽은 물리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해볼 때 이렇게 합니다. 여자 이름 이명주. 이명주가 그죠? 한 달 동안 일합니다. 한 달 동안 일하면 뭘 받아야 돼요? 알바비를 받아야 돼요. 알바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나쁜 놈이 알바비를 안 줍니다. 그럴 때 입에서 나오는 소리 뭐죠? 새끼야. 그래서 우리는 이명주 알바비 새끼 하면 이게 서로 뭐죠? 대응되는 거. 이게 뭔데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M 나왔죠? 나하고 전기계 누구랑 짝꿍이에요? 이명주. 바로 L이군요. 그러면 K의 짝꿍 그죠? 새끼야. 즉 우리는 뭐죠? N쪽에서 LC 뭐죠? 직렬을 찾으면 돼.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하는구나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문제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병진운동의 전달하면서 너 알고 있니?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그게 됐으면 이제 이런 거 나왔을 때 자 여기에 또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병진운동을 전기계에 시정수를 바꿨어요. 우리가 전기계에 만약에 전기계에 시정수. 그러면 시정수는 뭐예요? 해로 공부하셨으면 느낌 올 겁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R분의 L이 시정수였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병진운동을 시정수 값 구하라. 그러면 R 대신에 뭐죠? 마찰계수.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마찰계수는 문제에 따라서 출제연이 F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마찰계수 문제 보시면 B 또는 F 출제연들은 다릅니다. 만약에 잘 나왔던 거 마찰계수를 F라고 하자. 그리고 분자의 L이죠. L은 누구예요? M.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병진운동의 시정수 값 구하라 그러면 전기계의 R분의 L이야. R 대신에 알바 B인데 우리는 여기서 F랑 똑같아. 그리고 너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